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일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네. 민주당이 압승입니까? 압승이고 박원순 시장이 되는 거죠. 아직 경선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복잡한 선거가 아니고 너무나 그냥 간단한 선거 같은데요. 그래요? 예, 자유한국당도 후보 못 내고. 아 그러면 우리 바른미래당도 후보 못 내고. 민주당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금 그 바른미래당은 이야기를 했고, 아 근데 바른미래당 얘기 하나 마무리하고 장진영 그 대변인 그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진영 대변인한테 미안하지만 전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그분은 제가 모르면 시민들이 누가 알겠어요? 서거원님 뭐 말씀 보탤 거 없으십니까? 정치를 무척 하고 싶어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냥.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쭤본 예, 거예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닐까. 아 그러면 예, 그러면 결국은 다른 누가 나갈 사람 없으니 자기라도 이름 올려서 예. 결국 그 후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바로 그게 포인트인데 예. 지금 언론 분류법에 아주 따라 개인적인 거죠. 장진영 최고위원은 안철수 위원장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알려졌는데 의논까지는 안 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 그냥 사인 그건 교환한 게 아니다. 돌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 지극히 개인적인. 그 점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 여쭤본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까지 맞아 짚죠. 네. 자유한국당 지금 공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조사를 해보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선거 비용도 못 건지겠구나 하니까 이제 다 안 가는 거지. 뭐 이 후보 저 사람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안 가는 거죠. 그래요? 예. 지금 그래서 그 당의 중진들은 청 없으면 홍준표 대표 당신이라도 나가라 이러고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일단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책임을 지기 싫으면 자기가 나가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지도자는 예. 자리만 누릴 게 아니라 책임도 지고 헌신도 해야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이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에 거론되는 분들이 그 나가서 이긴다는 생각은 예.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 이제 이석연 법제처장이 며칠 그 고민하다가 포기하게 된 게 결국은 선거에 지더라도 그 보수 야당의 네. 제1야당의 대표 선수 또는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네. 자칫하면 홍준표의 꼬봉으로 잘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언어 좀 정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예. 그러니 누가 어떤 그 의미 있는 어떤 분이 네. 이 판에 끼어서 홍준표 대표와 한 묶음이 되고 싶겠습니까? 예. 딜레마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지난주인가요? 그 지금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분이 이제 사무총장인데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사무총장이 두 분 정도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다음 주 정도 되면 드러날 것인데 이제 그 다음 주가 이번 주예요. 네. 누굴까요? 이번 주도 다 가고 있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김병준 교수는 이제 거절한 거랑 마찬가지고 네.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돌발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7835님의 문자 주셨는데 정두원 전 의원께서 보수 후보로 직접 출마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렇게 묻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수당이 안 보입니다. 그냥 강경 보수당이나 뭐 이상한 당 뭐 이런 있지. 예. 제가 갈 당이 없어서 출마를 못 합니다. 그래요? 예. 무소속 보수 후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보수가 제대로 세워지면은 뭐라도 그 전에는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속 경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로? 예.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그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거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은 지금의 기울어진 거고 정반대의 기울어짐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탄핵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네. 이제 보수가 괴멸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권위주의하고 보수하고는 원래 안 맞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 제가 뭐 이렇게 한 수 둘 건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이 그 정치를 쭉 그 정치판에서 보면서 제일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게 하나 빠져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어떤 건데요? 결국 통절이 반성하는 겁니다. 그게
말로 또는 단순하게 그 일회성으로 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처음부터 용서해 줄 때까지 예. 용서해 줄 때까지 정말 이 반성하면서 진정성 있게 예. 하나하나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네. 국민들이 그래도 그 진정성을 보고 네. 뭔가 저기에 다시 또 그 새싹이 돋을 수 있겠다 이런 그 희망을 가질 건데 네. 그 누가 봐도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 결국은 당은 알겠습니다. 당대로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오고 싶은 사람조차도 그 흙탕물 속에 예. 발담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주 너무 순진무구한 발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승산이 없다. 뭐 자타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현역 의원 정도는 돼야겠죠. 왜냐하면 버리는 모습이 연출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비록 당락에 연연하지 않고 이 한번 불살라서 보수를 서울시에서 보수의 깃발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리고 출마를 하면 물론 의원직을 던지고 그럼 미래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한 적어도 30억에서 50억은 있어야 돼요. 고상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돈이 오니까. 아니 현실적인 거니까요. 저는 잠깐만요. 그 돈 얘기 좀 계속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누가 그 돈 쓰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의원직은 버려도 돈은 못 버린다. 당에서 돈을 대주겠다. 네. 이렇게 나오면 모르죠. 그러면? 근데 당에서 그럴 돈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서가변 의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네.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당 지도부가 지금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이게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초재선 의원 중에 똘똘한 사람을 앞으로 내세워서 예. 젊은 지도자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예.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하면은 사람이 좀 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선거 전에 그래야 된다? 예, 선거 전에 외부 비대위원장이라도 누굴 영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알고 영입하라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니까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지도부 갖고는 날 샜다 이거죠. 혹시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하고 얘기 나눠보셨어요? 이런 의견 한번 전달해 보셨어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전부 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그냥 전부 다 속수무책 그게 그냥 지금 속수무책이시라 그러는데 속수무책 정도가 아니고 제각기 지금 그나마도 여기서 또 내 거 한몫 챙길까 이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절대로 이른바 야당 대표의 대권을 놓을 생각이 없고 이른바 요즘 뉴스 되고 있는 중진들이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한테 지방선거를 걱정해서 또는 또 당의 진로나 비전을 걱정해서가 아니고 저는 선거 이후에 결국 홍준표 물러나면 결국 그 속에 혹시 내 거 남을 거 내가 챙길 거 없을까 이런 모습들이 그 그림자가 비춰져요. 그러니 홍준표 대표도 그 그림자 아니고 노골적으로 홍준표 대표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니 그 국민들 보기에 이전 투구 그나마도 그 안에서 이전 투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그러니 어떤 뜻 있는 분이 지금 이 당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정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확 새로운 그렇습니다. 뭐가 되면 오히려 그게 투자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깃발이 아니라 십자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몸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서가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영국의 보수당이나 노동당은 당세가 이제 형편없이 기울일 때는 그런 모험 시도를 많이 해가지고 다시 전세를 역전시키고 그랬어요.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리면 영국 보수당 외국의 사례가 아니어도 민주당만 해도요. 정동영 이명박 될 때 500만 표 줬습니다. 그렇죠. 18대 국회에 민주당이 92석 얻었습니다. 3분의 1이 안 됐어요. 그럴 때 광우병 촛불 광장에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이 80명의 의원들이 가도 그 누구도 소개조차도 해주지 않고 거들떠도 안 받는데 결국 정세균 대표가 당시 대표 원내대표 이래서 정말 묵묵히
자기 그 희생하면서 돌팔매 맞아가면서 그렇게 이 당을 새롭게 바꿔내려고 했고 싸울 때는 과감하게 싸우고 양보할 때는 과감하게 양보하고 얘기 그러면서 나왔으니까. 결국 지자체 선거에서 의미 있게 이겼어요. 그럼 얘기 나오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과거 오히려 제왕적 총재 시절에 그 초재선 의원들이 이른바 정풍운동이라고 하는 깃발을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움직임이 없어요.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쇄신파, 소장파, 네. 개혁파가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사실 한나라당을 계속 가장 민주공화당 다음으로 오래 존속시킨 비결이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그 이런 뭐 미래연대도 있었고. 그렇죠. 예. 너무 수요회라든가 새정치 모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박근혜 치하에서 다 쭉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아, 그게 그렇게 되는 예, 겁니까? 싹을 자르기도 했고 예. 지난번에 탄핵 과정에서 바른당을 만들어서 나갔잖아요. 이러니 왔다 갔다 해버렸죠. 예, 그러면서 다시 또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죽든 살든 천막을 치고 같이 함께 새로운 보수를 만들자라고 기치를 걸고 갔으면 에너지가 분산돼 버린 거고. 지금 그 당은 저 바른당은 굉장히 폭발적인 이 보수의 대표로 이 그 발돋움할 찬스를 맞았을 거예요. 근데 다시 또 턴해버리면서 다들 우왕좌왕해 하면서 결국은 지금 이 기성 정치인은 이명박 박근혜 세력의 다름 아닌 그렇게 전락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혁신 세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단, 두 분 일치하시네요, 진단이. 그런 점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그러면 이제 그 관심사는 민주당 경선이다. 뭐 이렇게 중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소속의 서가번 의원님, 이제 3파전 아닙니까? 서울시장. 서울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예. 어떻게 저분은 오히려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요? 네,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강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한테는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고 인지도가 낮고. 너무 박정하게 말씀하시고. 아니 우리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탄핵에 아니 저하고는 되게 가까운 사이인데 뭐 할 수 없어요. 네. 또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도 이제 옛날 같지 않고. 네. 그래서 그냥 실은 미우나 고우나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대로 가는 걸로 지금 보이네요. 그런데 당 안팎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 박원순 피로증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박원순 하나만 놓고 바꿀까 말까 그러면 다 바꾸자 그러는데 이제 사지선다에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거 찍을래 그러니까 그냥 박원순 찍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돈호 의원님의 진단은 경선 해보나 마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죠. 서가번 의원님도 실제로 꼭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의 벽이 높죠.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 사실 너무 젠틀해서 뭐 눈에 보이지 않기는 않지만은 이게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정치인으로서 그것도 한편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게. 그다음에 이제 박영선 의원님 참 이 여성으로서 저만한 그 깜을 찾아내기가 만만치 않는데 어쨌든 지금 기간이 뭐 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한참 치고 가는 기세들이 이게 이제 당원들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서울 시민 50%이기 때문에 이 당심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또 의미 깊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충분히 한판 싸움은 격렬한 한판 싸움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박영선, 우상호 두 의원은 그래서 결선 투표 도입하자 경선에서 이렇게 주장을 좀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지도부는 이걸 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 안 받아들였는지 제가 뭐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은. 아니 그럼 훨씬 더 경선이 다이내믹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재밌어질 수 있고. 헌법도 결선 투표제 하자고 나오는 판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너무 판이 이미 장이 서버렸는데 룰을 다시 또 바꾸는 것은 또 후보들이 합의를 봐야죠. 합의하지 않고는 결국 그 자체로 또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명 모두 박원순 시장까지가 동의를 해야만이 룰이 만들어지는 건데. 오래전에 이게 그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후보 등록 다 하고 난 다음에 특정 후보들의 요구로 그러면
합의하면 몰라도 네. 합의하지 않으면은 예. 그것은 당에서 그거를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죠. 근데 지금 네. 그 서울시장 선거 판도인데 너무 싱겁다. 그 지방선거의 꽃 중에 꽃은 누가 뭐래도 서울시장 선거인데 너무 싱거운데요? 그러면 싱겁게 됐죠. 그러면 경선구도도 뻔하고 그럼 본선은 더 뻔하다는 아니요, 아직 말씀. 경선구도가 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고 왜냐면은 네. 서울시장 인지도 아까 우리 정 의원님 인지도를 갖고 말씀하셨지만 예. 이제 TV 토론도 좀 할 것이고 네. 결국은 후보가 이제 3강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마당에는 네. 결국 여기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또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민주당 경선이고 본선이다. 네. 그러면 인지도 걱정할 필요 없고 결국 서울 시민들은 점점 속속들이 좀 들여다 볼 거거든요. 아니,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있죠. 지금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예.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빠르게 특히나 우리 한국 정치 상황들을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빠르게 반응합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은 충분하고 네. 또 인지도의 문제가 아니고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 검증하는데 우리 서울 시민들이 집중할 거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럼 제가 이건 너무 앞서거나 질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다시 그 성공을 한다면 3연임 서울시장이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없었죠. 역사는 처음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서울시장을 3번 하는 건 좀 무리죠. 서울시장은 없었지만 예. 다른 전남도지사나 그렇죠. 어디 다른 다른 쪽에서는 광역단체장은 있었죠. 근데 오히려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책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이라고. 아, 그래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너무 싱겁게 얘기가 끝나버려갖고 시간이 좀 약간 남았는데요. 이것도 좀 지방선거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니까 짧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좀 안철수 전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이 돼서 이제 그 몇 명의 인사들이 영입한 건 봤는데요. 일단 최근에 나온 지금 그 장성민 씨 영입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가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인재 영입을 언론이나 또 세간에 인재 영입이 아니고 이삭줍기다. 이삭줍기. 이삭줍기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예. 장성민 씨를 영입하는 것을 보고 정말 다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세간에 나온 얘기가 결국 이삭 정도가 아니고 그 낙엽 쓸어 모으기 아닌가. 너무 과한 평가. 이런 정도인데 왜냐면은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는 분리수거하고 있다. 예, 분리수거까지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광주 정신을 얘기하고 호남 정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면서 네. 장성민 씨를 얘기하는데 장성민 씨가 방송 진행하면서 왜 방송가에서 물러났겠습니까? 5.18 그 민감하고 핵심적인 네. 5.18 현장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 인터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알겠습니다. 필요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정도원 천원님께 정도원 천원님 원래 짧고 굵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경찰 공격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그 배경에는 당연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현직 울산시장을 수사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이겠죠? 그 일응타당하죠. 네. 근데 너무나 이제 심하게 나가버린 거죠. 너무 그러니까 그 과하게 나갔다고 평가하세요? 네. 어떤 점이 패착이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15만 경찰들을 이제 화나게 만들면 선거에 도움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예. 15만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있고 거기에는 또 정보과 형사들이 쫙 깔려 있는데 얼마나 여론 조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정보과 형사들이 그런가요? 그럼 지역마다 다 담당자가 현직 있잖아요. 경우에. 아니요. 정보과 형사들은 경우에도 또 지역마다 다 동마다 담당하고 있죠. 한마디로 정책 헛발질이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보수당에서 경찰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연연하지 않고 이한번 불살라서 보수를 서울시에서 보수의 깃발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리고 출마를 하면 물론 의원직을 던지고 그럼 미래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한 적어도 30억에서 50억은 있어야 돼요. 고상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돈이 오니까. 아니 현실적인 거니까요. 저는 잠깐만요. 그 돈 얘기 좀 계속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누가 그 돈 쓰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의원직은 버려도 돈은 못 버린다. 당에서 돈을 대주겠다. 네. 이렇게 나오면 모르죠. 그러면 근데 당에서 그럴 돈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서가변 의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네. 지금 양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당 지도부가 지금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이게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초재선 의원 중에 똘똘한 사람을 앞으로 내세워서 예. 젊은 지도자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예.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하면은 사람이 좀 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선거 전에 그래야 된다. 예, 선거 전에 외부 뭐 이렇게 비대위원장이라도 누구를 영입해가지고 예. 그 사람을 알고 영입하라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니까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지도부 갖고는 예. 날 샜다 이거죠. 혹시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하고 얘기 나눠보셨어요? 이런 의견 한번 전달해 보셨어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전부 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뭐 그냥 전부 다 속수무책 그냥 후보가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조사를 해보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선거 비용도 못 건지겠구나 하니까 이제 다 안 가는 거지. 뭐 후보 저 사람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안 가는 거죠. 그래요? 예. 지금 그래서 그 당의 중진들은 정 없으면 홍준표 대표 당신이라도 나가라 이러고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일단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책임을 지기 싫으면 자기가 나가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지도자는 예. 자리만 누릴 게 아니라 책임도 지고 헌신도 해야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이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에 거론되는 분들이 그 나가서 이긴다는 생각은 예.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 이석연 법제처장이 며칠 그 고민하다가 포기하게 된 게 결국은 선거에 지더라도 그 보수 야당의 네. 제1야당의 대표 선수 또는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네. 자칫하면 홍준표의 꼬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언어 좀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니 누가 어떤 그 의미 있는 어떤 분이 네. 이 판에 끼어서 홍준표 대표와 한 묶음이 되고 싶겠습니까? 예. 딜레마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지난주인가요? 그 지금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분이 이제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일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네. 민주당이 압승입니까? 압수당이고 박원순 시장이 되는 거죠. 아직 경선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복잡한 선거가 아니고 너무나 그냥 간단한 선거 같은데요. 그래요? 예, 자유한국당도 후보 못 내고. 그러면 우리 바른미래당도 후보 못 내고. 민주당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금 그 바른미래당은 이야기를 했고, 근데 바른미래당 얘기 하나 마무리하고, 장진영 그 대변인 그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진영 대변인한테 미안하지만 전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그분은 제가 모르면 시민들이 누가 알겠어요? 서가원님 뭐 말씀 보탤 거 없으십니까? 정치를 무척 하고 싶어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냥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쭤본 예,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닐까. 그러면 예, 그러면 결국은 다른 누가 나갈 사람 없으니 자기라도 이름 올려서 예. 결국 그 후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바로 그게 포인트인데 예. 지금 언론 분류법에 아주 따라 개인적인 거죠. 장진영 최고위원은 안철수 위원장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알려졌는데 의논까지는 안 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 그냥 사인 교환한 게 아니다. 돌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그 점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까지 마저 짚죠. 네. 자유한국당 지금 공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한 수 둘 건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이 그 정치를 쭉 그 정치판에서 보면서 네. 제일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게 하나 빠져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어떤 건데요? 결국 통절이 반성하는 겁니다. 그게 말로 또는 단순하게 그 일회성으로 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처음부터 용서해 줄 때까지 예. 정말 이 반성하면서 진정성 있게 예. 하나하나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네. 국민들이 그래도 그 진정성을 보고 네.
뭔가 저기에 다시 또 이 그 새싹이 돋을 수 있겠다. 이런 그 희망을 가질 건데 네. 그 누가 봐도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 결국은 당은 알겠습니다. 당대로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오고 싶은 사람조차도 그 흙탕물 속에 예. 발담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주 너무 순진무구한 발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승산이 없다. 뭐 자타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현역 의원 정도는 돼야겠죠. 왜냐하면 버리는 모습이 연출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비록 당락의 사무총장인데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사무총장이 두 분 정도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다음 주 정도 되면 드러날 것이든지 그 다음 주가 이번 주예요. 네. 누굴까요? 이번 주도 다 가고 있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김병준 교수는 이제 거절한 거랑 마찬가지고 네.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돌발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7835님의 문자 주셨는데 정두환 전 의원께서 보수 후보로 직접 출마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렇게 묻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수당이 안 보입니다. 그냥 강경 보수당이나 뭐 이상한 당 뭐 이런 있지. 예. 제가 갈 당이 없어서 출마를 못 합니다. 그래요? 예. 무소속 보수 후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보수가 제대로 세워지면은 뭐라도 그 전에는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속 경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로? 네. 예.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거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은 지금의 기울어진 거고 정반대의 기울어짐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탄핵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네. 이제 보수가 괴멸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권위주의하고 보수하고는 원래 안 맞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